안녕하세요. 양신TV 야옹신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에서는 고양이 장난감을 얘기해볼까 해요. 고양이 장난감이면 다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양이 장난감이 간혹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좀 각별하게 보호자님들의 주의가 필요한 장난감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그 선형 장난감은 조금 유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형 장난감이 뭐냐, 보통 줄로 된 기다란 줄로 된 장난감은 선형 장난감이라고 하는데, 물론 낚싯대로 기성품 같은 경우는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좀 튼튼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거를 끊어서 먹는 경우, 아니면은 간혹 집에 있는 실 같은 거 우리 애가 너무 잘 갖고 놀아요 라고 해서 실을 막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약간 두꺼운 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해서 고무줄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간혹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고양이가 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강아지는 뱉어낼 수 있습니다. 뱉어낼 수 있는데, 고양이 혀에는 이전에 저희가 고양이 혀에 대한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고양이 혀에는 사상유두라고 하는 돌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삼킬 수는 있어도 뱉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간 선형의 장난감이나 이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대로 뱉어내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삼킨 이물은 쉽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형의 이물 같은 경우, 특히 털실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먹었을 때는 이게 선형 이물 폐색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해야 돼요. 선형 이물 폐색이 수의사로서는 매우 진단도 어렵고, 그 다음에 진단이 되었을 때도 큰 수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이물, 예를 들어서 선형의 장난감, 낚싯대를 이용했을 때는 꼭 제공하더라도 아이가 끊어 먹지 않게끔, 아니면 이걸 잘라 먹지 않게끔 꼭 사용한 다음에는 장난감 박스에다가 보관할 필요가 있죠. 장난감 박스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냥 담아놓는 수준이 아니고요, 고양이가 닿지 않는 곳에다가 항상 넣어두고 숨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양이가 문을 연다던가 아니면 박스 뚜껑 열어서 다시 끄집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손이 닿지 않는 곳에다가, 열 수 없는 곳에다가 장난감 박스 안에 넣고 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들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비닐이에요. 비닐 같은 경우도 비닐봉지에서 나는 소리,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청각적인 자극이 되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몇 가지 큰 위험성을 좀 갖고 있어요. 하나는 비닐 자체를 아예 먹어버리는 경우. 고양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감독하에 조금 뭐 청각적 아니면 촉각적 아니면은 뭐 미각적 자극을 주면서 갖고 노는 거는 괜찮지만, 보호자님이 안 계실 때 비닐을 갖고 놀다가 이거를 먹는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닐을 우리 아이가 자주 먹어요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물을 많이 먹어서 변으로 나오면 좋지만, 이게 쌓일 경우에는 이것 또한 그러니까 수의학적으로는 진단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엑스레이 찍어도 비닐은 잘 보이지 않고, 뭐 조형 촬영이라던가 진단적 검사를 추가로 좀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비닐을 다량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비닐을 갖고 노는 건 보호자님이 옆에서 볼 때 좀 바삭바삭 갖고 노네 그럼 괜찮을 수도 있지만, 보호자님이 외출 시 부재 중일 경우에는 비닐은 다 제거, 그러니까 아까 장난감 박스든 손이 닿지, 문을 열지 않는 곳에다가 넣어두고 이 부분은 아이가 먹지 않게끔, 섭식을 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비닐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너무 먹는 아이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이물 섭식 또한 약간 저희가 강박증으로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강박증적인 행동학적 측면, 문제행동학적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은 아이가, 보호자님이 부재 시에는 다 치워두고 닿지 않는 곳에다가 숨겨놓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간혹 이 비닐이 목에 감겨가지고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갖고 놀다가 자기가 이제 놀래서, 고양이들은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스스로도 갑자기 놀라요. 자기가 놀다가 놀라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비닐이 엮여서 목을 조인다던가 이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닐 같은 경우는 상당한 유의가 필요하고 항상 고양이가 꺼내지 못하거나 닿지 않는 곳에다가 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이해할 건 뭐냐면 간혹 이제 뭐 천연 재료를 이용한 낚싯대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과도하게 색소가 들어간 낚싯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해서 약간 조잡해 보이는 낚싯대라던가 장난감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색소가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특징상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잡은 다음에 입으로 씹거나 자주 핥거나 이런 경우에 색소가 빠져서 그게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장난감을 구매한 다음에는 약간 물티슈 같은 걸로 한번 닦아서 색소가 정말 잘 빠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작은 장난감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걸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고양이에는 참 매력적인 장난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여성분들의 액세서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반지라던가 아니면 귀걸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목걸이 같은 것들을 툭툭툭 치다가 갑자기 먹는다던가 개의 경우에는 병뚜껑 먹고 오는 애들 많았거든요. 뭐 이런 플라스틱 병뚜껑 먹고 오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선형 이물, 아까도 말했지만 줄, 약간 끈으로 된 노끈 같은 끈으로 된 이물을 먹고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방금 액세서리류 간단한 것들을 갑자기 삼켜서 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뭐야 바느질을 좀 한다 이런 경우에는 바늘을 먹고 오는 그러니까 바늘과 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을 먹다가 바늘이 들어와서 같이 먹어서 병원에 온 경우도 되게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고양이한테는 좀 다른 관점으로 장난감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보호자님들이 잘 관리해서 고양이가 꺼내지 못하게 보통 여성분들은 액세서리라고 해서 서랍에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근데 고양이들이 이 서랍 여는 것도 재밌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랍을 열어서 꺼내 먹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꼭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양이들한테는 선형의 이물, 혀가 뱉어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먹었던 것은 잘 들어가서 간혹 큰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꼭 이물을 먹었을 때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엑스레이 촬영해보고 아니면 조형 촬영이라고 해서 바리움 조형제라는 걸 먹여서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검사를 받아보거나 바로 먹은 게 확실하다 내 눈앞에서 먹었다 순식간이거든. 밑장 빼기 같이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내시경 수술이 아닌 내시경으로 위안에 있을 때는 제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즉각적으로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꼭 상담받고 내시경으로 제거하거나 검사 후에 확실하다면은 뭐 빠른 처치를 받는 게 고양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저희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독이 될 수도 있는 장난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